자, 교재는 248페이지 중지미수입니다. 작년도 경간부 출제 문제입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장래에 불을 넣었어요. 자, 겁이 났어요. 겁이 나서 불을 껐다라고 했을 때 중지미수 아니죠? 장애미수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면 범죄를 완성하기에 장애가 된다고 해서 장애미수를 인정했죠. 소위 C급 사건이죠. 자, 만나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판례 아시죠? 중지미수를 인정했던 대표적 판례입니다. 정답은 2번. 자, 3번 보시면 자,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 판결 효력이 미칩니까? 안 미치지? 그 사기죄의 불능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능범. 이 되는 대표적 판례가 되죠. 자, 4번 볼게요. 4번 출제 잘 됩니다. 자, 제3자가 피보험자 본인인 것처럼 가정하여 사망을 보험사고라는 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이것이 사기죄 착수가 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자, 밑에 판례 보시죠. 이 판례 무지 중요합니다. 출제가 워낙 잘 돼요. 일단 별표 쳐보시고요. 자, 가로 한번 열어보세요. 자, 두 번째 줄부터 가로 열고 중간에 특별한 사정이 나오지? 없는 한을 가로 닫고. 됐나요? 자,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와 같은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이 계약을 체결했다. 체결만으로는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요 중간에 가로 열고 닫은 부분 있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치? 그때는 보험계약 체결. 계약 체결만으로는 뭐다? 기망행위, 사기죄의 착수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 이해되십니까? 자, 한번 볼까요? 자, 색깔을 이 색깔 한번 해봐야 되겠네. 자, 볼게요.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겼다. 동그라미 1번. 그치? 두 번째는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면서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경우 두 번째. 세 번째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의도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3번. 1번, 2번, 3번. 이 1번, 2번, 3번과 같은 이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것만으로도 착수가 인정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문제 4번. 제3자가 타인을 사망을 보험사고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것만으로는 밑에 1, 2, 3이 안 나와 있지? 1, 2, 3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1, 2, 3이 나올 겁니다. 자, 정리를 잘 해 두셔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작년도 경찰 문제.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갑과 을은 합동했네, 그치? 합동했다. 텐트 안으로 끌고 가서 순차로 성관계로 하기로 하고 한 놈 망을 보고 한 놈 들어갔는데 지금 갑이란 놈이 들어가서 좀 강간했지. 강간했으면 뭐가 됩니까? 기수가 되지. 기수가 됩니다. 일부 실행 전부 책임 원리에 따라서 갑이 강간하면 망을 본 놈도 강간죄 기수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줄 가보니까 을이란 사람이 강간을 하였는데 사정을 하니까 이 사람이 강간 안 했습니다. 그럼 중지미수가 됩니까? 중지미수가 되지 않고 강간죄 기수가 된다. 아시겠지? 자, 2번 겁이 난 사건은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고 이퀄 장애미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3번. 자, 실행수단,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자, 위험성이란 말이 빠지면 틀려요. 이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중지미수가 되죠. 불능미수가 되죠? 불능미수가 되는데, 불능미수는 필요적 감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다가 아니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의무적 감면입니다. 불능미수 조문인 거예요. 틀렸어요. 4번 풀었지? 4번 전 시간에 푼 것 같은데? 풀었기 때문에 삭제할게요. 자, 3번 문제.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풀었을 겁니다. 그쵸? 갑과 을 공모했지? 강간했으면 기수가 된다 그랬어요. 기수. 그래서 강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중지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도 똑같이 기수가 됩니다. 겁이 나서 불 껐다.
중지미수가 아니라 그랬지? 그러니까 기억, 니은 다 풀었기 때문에 삭제할게요. 3번 질문도 풀었을 거예요. 3번 질문도 풀었다. 차형을 포기하고 돌아갔다라고 했을 때 이건 발각이 두려워서 그만두었기 때문에 땡땡 장애미수로 보죠. 불능미수가 아니지? 동그라미다. 자, 4번 질문.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서 운다. 남편이 돌아온다. 임신 중이다. 이것은 뭐지? 강간하는데 장애가 되지? 중지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장애미수가 되죠. 4번도 소위 C급 사건이죠. 겁을 먹고 도주했다라고 했을 때 중지미수가 아니고 장애미수가 됩니다. 정답은 2번. 자, 문제 4번입니다.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절한 것은 작년도 경찰 문제입니다. 장애미수 같은 경우에는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불가능하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 장애미수는 임의적 강병이거든. 임의적 강병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판사의 재량입니다.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2번 질문입니다. 자, 범죄를 완수하며 장애가 되는 사정이 없음에도 공모자 중에 한 사람이 자의로 범죄를 중지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그 다음 잘 보셔야 돼요. 그 다른 공모자의 실행행위로 인하여 범죄 결과가 발생했어요. 발생하면 이때 이퀄 기수가 되는 거예요. 기수. 아시겠지? 그때 그 자의로 중지한 자에게도 중지미수가 됩니까? 아니죠. 이 친구도 똑같이 기수가 된다니까. 됐지? 자, 3번 볼게요. 예비음모 단계에서는 중지했다. 예비음모 단계에서 중지했다라고 했을 때 중지미수가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예비죄의 중지미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예비음모죄 할 때 했잖아. 소장 제출했을 때 착수가 있는 거 맞고 정답은 4번. 자, 문제 5번입니다. 적절치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2번 보시면 일반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중지미수다. 그치?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어떻게 얘기했나요? 중지미수와 장애미수의 구별 기준은 사회 통념이다. 이것이 바로 구별 기준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구별 기준. 장애되는 사정이 있지 않다 했잖아. 그치? 장애미수와 중지미수의 구별 기준은 절충설이다. 사회 통념상 절충설이다. 그랬습니다. 자, 2번 질문. 자, 결과 불발생과 중지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 있어야 되는 거 맞고요. 따라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과 발생하면 뭐가 됩니까? 그때는 기수가 돼버리죠.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중지미수의 관념을 인정할 수가 없다. 맞죠? 자, 3번 질문. 자, 공본 문제네요. 자의로 중지한 자에게는 성립할 수 없고 다른 가담자까지 중지시켜야 하지만 중지미수가 되는 거 맞죠? 이때 자의로 중지한 자는 중지미수가 되고 딴 놈은 장애미수가 되고 맞습니다. 자, 4번이 틀렸지? 예비죄의 중지미수 자체란 말이 없어요. 답은 4번인 거예요. 앞에 있는 소리는 다 개소리단 말이에요. 아시겠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게 학설 얘기인데 학설하고 판례하고 틀려요. 여기 나오잖아, 그치? 다수설을 하고 판례 입장이 틀리다고요. 판례는 예비죄의 중지미수 자체를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학설은 또 인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 자체가 지금 판례를 묻고 있기 때문에 판례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예비죄의 중지미수 자체를 부정합니다. 자, 6번 문제.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대마 두 상자를 사 가지고 돌아오다. 샀다는 말이 기수야, 기수. 매매죄 기수. 매매죄의 기수지, 기수. 기수이기 때문에 중지미수가 될 수가 없죠. 형법에 불태웠다 하더라도 빠꾸 후진이 없습니다. 중지미수 안 됩니다. 틀렸네. 2번 질문. 공유자가 승낙을 받지 않고 담보를 제공하잖아. 가등기를 해버리면 횡령죄 기수가 돼요. 횡령죄 기수. 이것도 틀렸지. 말소했다 하더라도 빠꾸 후진이 없어요. 그냥 기수란 말이에요.
3번 풀었지? 3번에 공동으로 했는데, 공모를 했는데, 강간했으면 강간죄 기수가 돼요. 기수. 딴 놈이 강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수가 되는 거예요. 결과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 4번 질문. 자, 위조 약속어민정을 알고, 행사할 의사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 위조 약속음을 교부하였다가, 후에 이를 다시 회수하려고 했지만, 자, 교부했습니다. 교부하는 순간 뭐가 돼? 행사죄 기수가 돼. 행사죄, 땡땡 기수가 되지. 기수가 돼요. 그 다음, 다시 회수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교부받은 자가 이를 행사했다라고 했을 때, 역시 뭐가 돼? 행사죄 기수가 돼. 하였다가, 맞지? 이를 행사했으면 이것도 기수가 되는 거야. 기수가 된다. 됐지? 기수, 미수 다 안 되죠? 안 되니까 답은 4번 되겠네. 됐죠? 자, 그 다음 7번 갑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탄알이 불량하다. 근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불능범이라 볼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이퀄 불능미수다. 불능미수. 위험성이 있단 말 포함하고 그 다음 임대차 계약서상의 명의를 처로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거죠. 부부이기 때문에 따라서 결과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치? 그리고 또 이퀄 사기죄의 불능범을 인정했던 판례예요. 자, 3번은 풀었습니다.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횡령죄 기수가 되는 거. 기수인데? 중지미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횡령죄 기수. 자, 그 다음 4번. 자, 잠복근무를 하고 있다. 발각이 두려웠다. 그랬을 때 이건 자의로 그만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지미수가 되지 않지. 장애미수가 되는 거 맞죠? 정답은 3번이 틀렸네요. 자, 이제 불능미수 갑니다. 자, 불능미수는 이 불능범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주 잘 나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히룹봉 제조를 위하여 에티페트린의 빙초산을 혼입한 행위의 위험성 판단 문제인데 피고인 입장에서 놓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에서 보아 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위험성 판단을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 플러스 일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 위험설이에요. 추상적 위험설. 이거 검찰직 문제니까 나오긴 하는데 승진이라든지 간부는 사시 문제거든요. 제가 채용 강의 때는 강의를 하지 않는데 채용 강의 때 하지 않지만 뭐 채용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도 포함되지만요.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불능미수에서 말하는 위험성 얘기잖아요. 그렇죠? 위험성은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구별 기준이 돼요. 자, 근데 이 판단 기준 관련해서 이 위험성의 판단 기준 관련해서 구객관설이라는 학설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 위험설이라는 학설이 있고 그 다음에 추상적 위험설이라는 학설이 있고 그 다음에 주관설이 있다. 이렇게. 그쵸? 그치? 근데 이 판단 기준 관련해서 이 구체적 위험설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당시에 행위자 플러스 일반인 플러스 일반적 경험 법칙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것이 신객관설이라고도 하는데 구체적 위험설을 취하고 있고 우리 다설은 이 구체적 위험설이죠. 자, 추상적 위험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행위자 플러스 일반인, 행위자 플러스 일반인. 이게 이제 추상적 위험설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밑에 판례지. 밑에 판례. 지금 기출문제 나왔죠? 여기 보시면 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의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 플러스 일반인이다. 그치? 관점에서 따져야 한다는 말은 추상적 위험설을 취했다라고 학자들이 평석하는 거야. 평석하는 거.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판례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참고로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 27조 불능미수 조문인데 주체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맞죠? 자, 설명드려볼게요. 쭉 한번 가보시면 이건 제 책입니다. 제가 옛날에 강의했었던 것인데 제가 볼 땐 최고의 책이죠. 최고의 책인데 제가 지금 출간 안 하고 있어요. 자, 전문 가볼게요. 27조 실행의 수단, 그치?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을 때는 불능미수가 되는데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뭐가 없어? 수단과 대상은 있지만 주체의 착오라는 말이 없지? 주체란 말이 없지? 수단의 착오, 대상의 착오지, 그치? 주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밑에 기출문제 가보시면 여기 주체에 대해서, 여기 주체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맞는 말이지. 이 기출 첫 번째는 뭐가 틀렸나요?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불능미수로 처벌된다. 이게 왜 틀렸어요? 이게 뭐 빠졌지? 위험성이라는 말 빠졌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에 2번 맞죠? 맞아요. 자, 2번. 미달이다. 농약 1.6cc니까 불능범은 되지 않죠? 불능범은 안 되고 불능미수입니다. 이퀄 불능범은 아니란 말은 이퀄 불능미수. 자, 그 다음 사망한 자 있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하는 것은 불능미수가 아니고 불능범입니다. 불능범. 틀렸죠. 자, 또 2번 문제. 불능범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그랬어요. 자, 히읗봉 제조를 시도했는데 배합이 미숙하다. 만들 뻔했다.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불능미수입니다. 불능미수. 자, 2번. 소송비용을 비용입니다.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소송비용을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를 지겠다. 이거 불능범이죠. 답은 2번이네. 2번이다. 소송비용을 타먹으려면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번지수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아요. 초뿌리 부자들인 분은 다 아시죠? 죽을 뻔했다고 했기 때문에 불능미수. 죽을 뻔했기 때문에 위험성이 존재하지? 금품을 절취하려 했는데 주머니 속에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들었으면 큰일 났지. 털릴 뻔했지? 불능미수. 불능미수 2번만 불능범이 되는 겁니다. 해설 참조하시고. 자, 똑같이 불능범 물어보고 있네요. 자, 1번. 필로폰 제조를 공모했다. 근데 제조 기술이 부족하다. 그래서 완제품을 만들 뻔했지? 그치? 이건 불능미수지, 불능미수. 잠깐만요. 제조 기술 부족으로 인해서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치? 이건 불능미수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불능미수는 아니고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건 장애미수를 인정했어. 이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검은색 쓸까요? 장애미수를 인정했어요. 어쨌든 이거는 불능범에 해당하는 판례는 아닌 거야. 자, 왜 장애미수라고 하냐면, 이 해설 볼까요? 해설해 보면 미완성품에서 히읗봉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더라도 향정신성 의약품 제조 미수죄의 성립된다. 근데 여기에 위험성이란 말이 없죠. 판결로지 위험성이란 말이 없지. 없어서 이건 이 미수는 무슨 미수다? 장애 미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요 4번 같은 경우 보면 매매 행위가 성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위험성이 있다는 말이거든. 그렇지? 위험성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향정신성 의약품 매매 미수범. 이 미수범이란 말은 무슨 말이지? 불능미수를 말해. 불능미수. 그래서 불능미수냐 아니냐의 문제는 위험성이 있느냐, 가능성이 있느냐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아시겠지? 근데 문제 자체가 지금 불능미수를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라 불능범을 물어보기 때문에 답은 쉽게 나오는 거예요. 답은 쉽게 나온단 말입니다. 자, 2번 가볼까요?
자, 그래. 아까 풀었잖아. 임대차 계약서의 명의를 처로 바꿨다는 것은 부부니까 괜찮은 겁니다. 사기죄라고는 존재하지 없지. 불능법. 2번 동그라미지. 사망한 자를 마찬가지도 동그라미지, 그치? 자, 4번. 마약을 매수라 했는데 소금을 대신 교부하였다라고 했을 때 큰일 날 뻔했잖아, 그렇지? 큰일 날 뻔했지? 그래서 이거는 불능미수. 불능미수를 인정했지. 그래서 불능범을 인정한 판례는 두 가지밖에 없지. 됐죠? 자, 4번 가볼게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약품 배양 미숙이다. 만들 뻔했지? 불능미수입니다. 불능미수. 자, 해설 보세요. 위험성이 있다 했잖아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미수라고 하는 것은 불능미수를 말하는 거예요. 불능미수 같은 판례를 보면 반드시 위험성이라는 말 써주거든. 자, 불능미수는 의무적 감면이죠. 하여야 한다. 틀렸네. 아, 1번이 틀렸네. 1번 불능범이 아니고 불능미수라니까. 불능미수. 자, 3번 일단 건너뛰고요. 4번 볼게요. 사망한 자를 상대로 했다라고 했을 때 아까 불능범이라 그러지 않았어? 틀렸지? 불능범이다. 답은 그래서 3번 되겠네. 경감부 문제네. 그렇잖아요. 자, 여기서 불능미수 위험성 판단에 관한 학설 중에서 객관설, 주관설 얘기 나와 있는데 좁다 이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진 책을 한번 볼게요. 저는 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책이 한 30권대요. 책만 썼어요. 자, 이게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위험성 판단의 기초와 기준 이렇게 돼 있죠. 앞에서 여기 아까 여기 구객관설, 그치? 판단 기준 구객관설. 그 다음에 밑에 요 구체적 위험설이 뭐라 했어요? 구체적 위험설이 신객관설, 객관설. 그 다음에 여기 추상적 위험설이 절충설. 맨 마지막이 주관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도표를 정리해 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구체적 위험설, 추상적 위험설, 주관설 이렇게 돼 있죠? 그치? 자, 구체적 위험설은 판단 기초가 행위자 플러스 일반인. 판단 기준은 일반인. 추상적 위험설은 행위자만 돼요. 행위자만 돼요. 그 다음에 요 일반인.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인이 있다 없다와 관련해서 일반인이 있으면 구체적 위험설, 일반인이 없으면 추상적 위험설. 그 다음 주관설은요. 전부 다 판단 기초도 주관, 행위자, 판단 기준도 행위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지? 그래서 요 밑에 걸 잘 보시면 돼요. 1번, 요 1번하고 2번 있지? 1보다는 2번 요건이 좀 더 완화되어 있고 1번에서 불능미수가 인정되면 2번도 당연히 불능미수가 인정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자, 위험성 객관입니다. 자, 구객관설, 추상, 아까 학설 번호 순서대죠. 1번, 2번으로 쭉 내려와요. 1, 2, 3, 4로 내려올수록, 자, 밑으로 내려오지. 자, 1, 2, 3, 4로 쭉 내려오지. 이렇게 내려올수록 불능미수를 인정하는 여지가 크는 거예요. 불능미수를 인정할 여지가 당연히 크다. 이거 설명해놨잖아. 1번에서 불능미수가 인정되면 저절로 2번도 당연히 된다. 그러니까 1번에서 2번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수록 불능미수를 인정하는 여지가 넓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 이렇게 내려올수록 반대로 올라갈수록 불능미수는 작아지는 거지. 불능미수는 작아지고 불능범이 대신 커지는 거지. 이해되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구객관설은 불능미수를 인정하는 범위가 가장 좁고 반면에 불능범을 가장 넓게 인정한다. 자, 밑에 요 3번이 기출문제거든. 3번에 뭐 어떻게 돼 있어? 객관설은 주관설보다 미수의 인정 범위가 좁지. 아, 맞잖아.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밑으로 내려오지, 그치? 내려온다. 밑으로 내려오지? 내려올수록 뭐가 커져? 불능미수가 커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객관설은 주관설보다 미수범의 인정 범위가 좁지만 반대로
뭐가 커져? 불능범을 인정한 여지는 커지는 거지. 됐어요? 봐봐. 객관설은 주관설보다 인정 범위가 좁다. 이게 17년도 경감부에 나왔잖아. 이 책은 언제 써져 있는 책인지 아세요? 이 책은 나온 지 5년도 넘었어. 이제 개정판을 제가 2, 3년 동안 안 내고 있어요. 개정판 안 내고 있는데, 그래서 학자, 승진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많이 찾아요. 찾는데 제가 일부러 안 내. 안 낸다고. 나중에 낼 때 되면 낼게요. 나중에는 이제 제가 먼저 유튜브 강의라든지 이거 할 때, 나중에 다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내요. 근데 이 지문이 경감부에 처음 나온 지문이 아니에요. 아니고, 옛날에 검찰직이나 사시에 나왔던 지문들을 100개 쓰고 있는 것 뿐이야. 저는 문제 딱 보면 알죠. 딱 보면, 이 문제는 어디서 베꼈구나. 이걸 딱 알지. 자, 됐죠? 자, 문제 5번 갑니다. 자, 불능미수 성립하는 사례는 모두 몇 개인가? 문제 보듯이 불능범을 물어보거나 불능미수를 물어봐요. 자, 야품배한 미숙이다. 당연히 이거 불능미수지. 다음, 요구르트에 농약을 넣었는데 농약이 치사량이 미달하지 않아서 죽을 뻔했지? 동그라미지. 그 다음 1번, 2번이 동그라미네. 3번 세관 직원들 나와 있고 잠복 근무하고 있고 발각이 두려워서 이 말은 뭐지? 장애미수. 판례이고 4번 수입 승인이 내려졌어요. 승인 떨어졌어요. 근데 뒷단에는 이건 제한된 품목이구나. 금지된 품목이구나. 고 하면서 몰래 갖고 들어왔어요. 이것은 뭐지? 환각범. 환각범 사례지? 불능미수 아니죠? XX. 답은 2번이다. 환각범은 처벌 안 돼요. 여기. 환각범에 해당 사례가 나와 있잖아. 제가 기본 강의 때 설명하잖아. 6번 가봅니다.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희루병 제조, 판로 문제, 공포, 포악성 때문에 그만두었다. 장애미수지? 중기미수 아닙니다. 2번 가압류만으로는 착수 안 된다 그랬지? 풀었고 삭제. 이 승진 문제잖아. 승진 문제. 이 3번도 사법시험 베낀 거야. 근데 강의 안 해요 제가. 일단 나중에 하자고. 판례 문제부터 먼저 풀고 답은 거기서 나올 거예요. 그치? 자 4번 가볼까? 제조 기술이 부족하다. 그치? 이렇게 완제품을 하지 못했다는 말은 만들 뻔했지? 했잖아. 그래서 향정시성 의약품 제조 미수죄 이거 불능미수지. 불능미수가 인정되었다. 틀렸네. 여기서 답은 4번이다. 4번 나오는데 굳이 내가 3번 풀어야 돼? 3번을 풀어야 되냐고. 풀어드릴까요? 보세요. 3번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지만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자, 위험성 판단 관련하여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한 사정을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어느 사정을 기초로 판단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견해다. 이랬어요. 일단 끊어볼까요? 여기까지. 이건 무슨 견해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자, 여기 기초. 기초가 어떻게 해서 기초가 여기. 행위자 플러스 일반인이지, 그치? 이 두 사람이 인식한 것을 기초로 해서 일반적 경험 법칙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랬지. 그러면 행위 당시 일반인이 인식한 것과 행위자가 인식한 것과 일반인이 인식한 것을 기초로 한다고 했을 때 둘이 의견이 불치되면 어떨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의 의견이 불치하면 누구 입장에 손을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나오잖아. 일치하지 않을 때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 요 구적 위험설의 비판점이 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이 견해는 여기 이 견해는 무슨 견해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여기는 구체적 위험설을 말하고 있는 거지.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여기 봐봐요. 자, 기억번. 일반인이 사정거리 밖에 있음을 알 수 있는 자에 대한 발포행위는 불능범이지, 불능범. 그치?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사격장 가서 사격훈련 해봤죠? 500사로 하면 뭐지? 총알이 500m에 있는 관역을 뚫잖아, 그치? 그러니까 총알이 뭐 몇백 킬로를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총알을 날아가봤자 뭐 기껏해 뭐 1000m, 2000m밖에 더 날아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5000m 떨어져 있어요. 5000m. 5000m 떨어진 사람을 총을 향해 빵 쐈으면 5000m까지 총알이 날아가요? 안 날아가지. 그러니까 일반인이 보았을 때 사정거리 밖에 있음을 알 수 있는 자에 대해서 아무리 총을 쏴봤자 안 죽어요. 총알이 안 맞는다니까. 총알이 거기까지 못 날아가요. 그래서 불능범이죠. 불능범. 맞지? 이렇게 보는 견해가 이 구체적 위험설 입장이야. 여기. 사정거리 바깥에 있는 자에 대하여 사정거리 안에 있다라고 총을 쐈지만 총이 안 나가지. 당연히 위험성 부정되는 거 맞지? 맞잖아. 근데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돼? 이런 것까지 공부하려고 하면요, 형법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몰라도 돼. 아시겠지? 공부하지 말고 찍으세요. 나오면 찍는다. 근데 찍어도 나머지 걸 다 알잖아. 판례인데, 그렇잖아. 판례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7번 가볼게요.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에 치사량 독약이네, 그치? 농약. 치사량 농약이다. 그 다음, 제동 기능을 상실시켰다 그랬어요. 치사량 농약을 먹어도 죽어요. 제동 기능을 상실시켰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그러면 둘 다 살인 미수가 되는 거예요. 살인 미수죄. 예? 치사량 농약 든 것도 살인 미수. 브레이크를 잘라서 제동 기능 상실시킨 것도 살인 미수. 근데 밑에 거 불능미수라고? 불능미수지. 불능미수라고? 처벌 대상이 안 된다고? 처벌 대상이 되지 왜 안 돼? 왜 처벌 대상이 왜 안 된다 그래? 그렇잖아?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이 있다면 1번도 불능미수, 2번도 불능미수예요. 불능미수. 둘 다 불능미수. 처벌 대상이 돼. 여기까지 맞는데 왜 그 다음에 틀린 거야?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가 틀린 거지. 불능미수는 의무적 감면인데. 아시겠죠? 그래서 해설 보시게 되면 어느 것이나 1번이든 2번이든 간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수죄가 된다는 말이 바로 뭐야? 이 불능미수야, 불능미수. 됐죠? 자, 2번 아까 풀었지? 환각범 풀었지? 환각범. 환각범이야, 그치? 답은 2번이 맞네. 그래서 이를 사회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말은 이퀄 처벌이 안 돼? 처벌이 안 되는 거지.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표적으로 환각범을 인정했던 판례다. 그 다음 이 3, 4번은 풀었어요. 소송비용 달라고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 의소를 제기했다든지. 같은 문제야, 같은 판례. 같은 판례이지. 부적법한 것이다. 그래서 허용될 수가 없다. 그래서 불능미수가 아니고 뭐다? 불능범이다. 불능범. 같은 판례입니다. 4번도 같은 판례예요. 손해배상 청구 의소를 제기한 것은 중지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 중지미수가 아니고 불능범이라니까. 불능범. 자, 다음 8번 문제. 8번 문제. 불능미수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치사량 미달이지. 죽을 뻔했지. 불능미수 맞지? 농약 문제인데 악취가 심하네요. 마시기 어렵지. 죽지 않을 양이지. 치사량 미달이지. 그래도 죽을 뻔했기 때문에 불능미수 맞습니다. 농약 1.6cc. 역시 치사량 미달이지. 그래도 죽을 뻔하잖아, 그치? 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불능미수. 불능미수. 이 세 개는 다 뭐예요? 불능미수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4번 볼까요? 5번 볼까요? 자, 독살을 하려 했는데 피해자가 토하였다. 또는 치사량 미달이었다 그랬어요. 자, 이 판례가 무슨 판례지? 내 기문강의 때 설명하는데 농약 배축국 사건.
배축국 사건이죠. 지금 아내가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원심에서는 살인죄의 장애미수를 인정을 했지. 왜? 이 토했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서 하급심에서는 장애미수를 인정을 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인정했어? 대법원에서 이걸 파기했지. 이 장애미수 인정하는 사건을 파기했어요. 파기해서 원심으로 파기환송했지. 파기환송하면서 쓴 말이 이 말이야. 어? 자, 이 사건의 경우는 토해서 못 죽였는데 그 농약이 치사량 미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치사량 미달이라면 무슨 말이야? 치사량 미달이라면 뭘 인정해야 된다? 여기 치사량 미달이라면 땡땡 죽을 뻔했다는 거지. 불능미수를 인정해야 된다는 취지야.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 불능미수를 인정했던 판례인 거지. 아시겠죠? 이제 기본서에 나와 있어요.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자, 9번하고 쉽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치사량 미달 같은 경우는 불능미수 맞지? 임의적 감면까지 맞지? 위험성 유무에 따라 구별되는 거 맞지? 맞아요. 자, 그 다음, 초뿌리 부자들의 인물을 알지? 죽을 뻔 하잖아. 이거 과거, 뭡니까? 사약의 약재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죽을 뻔 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벌적 불능범이 아니고, 살인미수죄. 결국 불능미수를 인정했던 거예요. 불능미수 인정한 판례이다. 답은 4번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